5분이 됐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봉에 세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 하나, 상승 1파가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둘, 다음날 흰색 밴드 내에서 밴드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몰빵한다. 올라타면 분할 매도한다. 끝. 묻고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원더스탁의 원더입니다. 제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활동을 한 지 약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이제 2주가 다 돼가네요. 2주가 다 돼가는데 원금 더블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원더스탁의 의미, 원금 더블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식으로 원금 더블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계좌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공개해 드렸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스토리텔링식으로 어떻게 주린이 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계좌 설정을 해서 저는 미수를 안 쓴다. 그리고 신용으로 원금 3배를 매수할 수 있다. 같은 레버리지라도 미수보다는 신용이 더 안전하다 라는 말씀을 이 방송에서 드렸죠. 그 이후 어떻게 한 달 만에 원금 4배를 만들었을까. 그 중에 가장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유용하게 썼던 급등주 검색식이 있다. 급등주 검색식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양봉 다 만들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3일선, 5일선 눌림목을 활용해가지고 1차 급등 뒤에 눌림목을 잡아서 매매를 주로 하고 있다. 그 검색식에 대한 로직.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로직을 세팅하신 다음에 분봉에서 일봉의 이평선을 분봉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 구현법을 실행을 하시면 이 검색식과 이 세팅을 통해서 합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분명히 필터링을 해야 될 그런 종목 패턴이 있다. 아주 안 좋은 장중 건드려선 절대 안 되는 패턴이 있는데 10중 8구 그거 사면은 그냥 계속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당일날 수익보다는 손실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러면서 그 패턴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를 분봉이나 일봉에 어떻게 신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 장중 제가 3가지의 라인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 3가지 라인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3가지 라인이 지지와 저항대로 작용을 많이 하는데 비단 지지 저항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주도주가 매일같이 이 3가지 라인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호나 검색식,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지지 저항 라인, 3가지가 의미하는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시게끔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그 장중 주도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여드렸죠. 그 이후에 HTS 상에서 제가 장 끝나고 나서 하는 루틴, 일상 루틴, 반드시 증시 요약을 읽어 나가면서 일봉 차트에다가 메모를 통해서 해당 종목이 어떤 이슈로 급등을 했는지, 어떤 과거에 제가 메모했던 내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통해서 모두 2200개 종목을 다 해당 이슈를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봉 차트에다가 추세선 저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는 날마다 요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 6배 만들기까지 이거는 매일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 영상이 급등주 탄생은 이 영상 하나로 신호와 원리, 검색식까지 총 결론 내드린다. 그래서 급등주가 어떤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바닥권에서 어떤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서 골든크로스 신호가 아니라 이 유통 주식이 있는데 대주주, 자사주 이런 거 뺀 실제 장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있는데 이 주식 수가 과연 장중에 얼마나 회전됐을까? 그 회전율을 통해서 이 신호를 비슷하게 만들고 이 대량 거래가 의미하는 바,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급등하는지 2022년도 하락장에서도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급등주가 보통 어떤 파동과 2배, 3배,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 10배를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한 달 원금 6배 만들면서 검색식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국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3가지거든요.
종목 선정, 언제 사느냐, 타이밍, 얼마만큼 사느냐, 비중.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계좌 수익이 팍팍팍팍 쌓여간다는 거죠. 그 중에 검색식도 중요하지만 저 역시도 검색식을 되게 잘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한 검색식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 10개, 20개 잡힌다 해도 저는 이걸 다 매매하지 않는다. 결국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중에 하나나 두 개를 꼭 집어서 거기다 비중 베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6배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몰빵이라는 걸 많이 했다는 거죠. 몰빵. 분산 투자해가지고는 이런 수익률 낼 수 없죠. 단기간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새벽 시간인데요. 어저께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 당시가 3시 40분이었어요. 3시 40분. 장 마감하고 시간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시간은 없고 그때 거래대금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장후 시간회가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뉴스 매매에 대한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뉴스 매매 너무 뉴스 딱 뜨면 뉴스 뜨자마자 매수하면 다만 얼마라도 벌겠지 이런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뒷북 당하지 마시라고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 저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저의 노하우를 다 공유하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시간에 한 종목은 상한가를 갔고 한 종목은 시간에 하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주식을 몰빵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구간에서 몰빵을 하는지 그거를 낱낱이 제가 실제 하는 매매 패턴 그리고 HTS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길래 이 단서들은 어떤 게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는 차트의 가장 주식이 정답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수렴 뒤에 처음 고개를 들 때 1파 상승 나올 때 이때를 보거든요. 1파 상승 나올 때 그 1파에 물리면 아무리 몰빵을 해도 탈출구가 있고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1파 상승을 노려요. 수렴 뒤에. 저는 이 구간을 저희 수강생들 분들과 약속을 했죠. 어떤 공식 용어가 있죠. 주식의 정답자리. 주식의 정답은 없겠지만 그냥 제가 보는 차트상 가장 주식의 정답자리는 이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렴하고 있다가 바닥으로 질질질 흘러내릴 경우도 있거든요. 엄청 많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 정배를 만들고 많이 이격을 벌린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잘못 사면 크게 물리거든요. 반토막 나고. 근데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 가장 안전한 구간, 단기간에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구간이 저는 주식의 정답 자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몰빵을 했다. 금요일날. 그러면서 이 철강주들을 저는 이번 주 왜 좋게 봤는지 그 뉴스를 카페에다 공유를 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마지막 영상 뉴스 매매 그 댓글에 보니까 저희 VIP 한 분께서 철강주 두 종목을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내셨다. 그 뉴스 스크랩을 보시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저는 이제 금강철강은 어저께 영상 보시면 그냥 50만원 수익 내고 나왔죠. 근데 이게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역시나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뉴스가 튀르키예 거기가 유럽의 수출 1순위 국가인데 거기가 이번에 지진 피해로 철강주들이 거의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2위인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 뉴스를 제가 카페에다 공유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 철강주가 좋을 거라 보고 1파 상승 주식의 정답 자리가 어저께 금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장에 철강주들이 튀었거든요 한번. 그래서 저는 일봉상 금강철강이 가장 베스트 종목으로 봤고 그래서 이걸 몰빵했던 건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어제 오전에 팔았으니까 그냥 하루만 들고 갔으면 6천만 원 몰빵했으니까 600만 원 수익을 안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데, 또 이런 주식의 정답 자리가 내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서. 그런 데서 또 다시 또 매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 종목이 전일 매매 복귀를 하면서 제가 금강철강을 몰빵했었다, 금요일.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영상 편집을 다 올리고, 그러고 나서 시간에 보니까 장 마감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5시 40분. 제가 영상 올린 시간이 편집 다 마치고 나서 한 4시 10분쯤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종목, 어제, 카나리아 바이오. 16,840원? 이때 저는 이 당일날 주도주 검색식에서 이걸 베스트로 본다 하면서 VIP 방에 공유를 해드렸죠. 차트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주식의 정답 자리인지 볼까요? 수렴을 하고 있었죠. 일주일 넘게 수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위로 들죠. 고개를 위로 들죠. 점까지 나오죠. 그래서 주식의 정답 자리가 왔구나 하고 다음날, 그러니까는 월요일에 60분, 30분 봉 투 캔들이니까는 1시간이 지난 거죠. 1시간에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이 급등 신호가 나오기에 여기까지는 안전하다. 16,800원. 여기서 눌림을 공략하면 여기서 몰빵까지는 상승 1파기 때문에 상승 1파에 태그권 들어오면 여기서는 안전한 몰빵 구간이다. 라고 해서 이 구간이 우리의 매수 맥점이다. 라는 캡처를 보내드렸는데 안 와가지고 이 25% 넘어가는 급등세를 못 먹었다. 아쉽다. 금강철강도 아쉽고 이 종목도 아쉽다. 그런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시간에 하한가에 갔어요. 뉴스가 뭐냐면 원래 지난해 7월에 무증 1대2 무증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연기됐대요. 이번에 연기됐대요. 되게 웃기죠. 여기서 올릴 때는 여기서 뉴스가 한번 떴죠. 헬릭스미스 3대 주주 문 회장이 누구냐. 그리고 여기서 지난 금요일 뉴스 떴던 재탕 뉴스가 나왔죠. FDA 출신 사회이사 영입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썸네일이 뉴스 매매 당하지 마시라고 했죠. 뉴스 매매. 그러고 나서 영상을 올렸더니 한 종목은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요. 한 종목은 시간의 하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만약 내일 시간의 하한가 가격인 이 가격에서 시가를 형성한다?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17,520원. 17,520원. 이쪽 라인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던 16,800원. 여기서부터 제가 원했던 눌림목 구간인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팔아도 수익이죠. 어떻게 팔아도. 그리고 설령 여기서 샀는데 오늘 이거를 욕심내고 안 팔았어요. 근데 내일 시간의 하한가를 맞아서 여기서 시작했어요. 어떻게 팔아도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매수 단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매수 단가가. 그래서 중요한 게 주식을 잘 하려면 종목 선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 언제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이때 사야 된다. 이때 이 시간대. 세 번째 비중. 얼마나 치를 것인가. 저는 몰빵이다. 들어가면 제 자신 있는 구간 들어오면 몰빵이다. 금강도 몰빵했고 여기 왔으면 몰빵했을 텐데 여기 안 오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놔줬다. 근데 이거 놔줬는데 이런 것도 욕심나가지고 뚜껑 열려 하면서 여기서 몰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시간에 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공든탑이 그냥 한 번에 확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아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미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파동만 먹자. 그냥 모토기 때문에 그 모토만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만 하면 최소한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금강철강 같이 시간에 상한가 가면 솔직히 배 이런 거 엄청 아프죠. 몰빵했던 종목인데 그걸 오전에 다 팔았는데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 가니까 엄청 배 아프죠. 근데 카나리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간에 하한가를 맞더라 치더라도 제가 원한 제일 안전한 상승 1파 내에서 놀았다면 시간의 하한가를 맞아도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반드시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시고 찾아내기까지 계속 무한한 연습을 하셔야죠.
큰 돈 가지고 막 지를 게 아니라 계속 이기는 연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소액으로라도 연습을 하시고, 인트로에 우리는 어차피 개미이다. 기관하고 외인에 비해서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급등주 누가 막차 타냐 그 싸움하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했는데, 이 막차 탄 사람은 시간의 하한가 맞는 거죠 결국. 저희는 이등 구간에서 노려가지고 아는 파동 먹고 나올 때. 그래서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매매 어디서 살 것인지 매수 단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강철강은 한 템포 빨랐다.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몰빵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몰빵한 거죠. 그러니까 한 템포가 빨랐다. 이게 만약에 매수 단가가 이 흰색 밴드에서 제가 매수를 했더라면 여기서 연두색 라인까지 갔으니 5% 수익권을 안고 가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까지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노릴 수 있죠. 근데 저도 한 템포 빨았던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땡큐 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몰빵하는 구간은 바로 이 흰색 밴드예요. 흰색 밴드. 몰빵하는 구간. 그러면 이 흰색 밴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불기둥 검색식. 불기둥 검색식은 말 그대로 그 전날 불기둥을 뿜었던 종목이에요. 불기둥을 뿜었던 종목. 불기둥 뿜었던 종목. 자, 불기둥을 뿜었던 종목. 그러면 1차 상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이거 2차 상승이죠. 그러니까 2차 상승 이후로는 저는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흰색 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종목씩 볼게요. 불기둥이 전일 나왔어요. 이 흰색 밴드에서 몰빵하면 어때요? 몰빵하면 23% 급등했죠. 딱 봐도 23%. 세 가지 라인을 설정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한눈에 아는지. 23%를 급등했어요. 흰색 밴드. 정확히 들어왔죠. 그리고 흰색 밴드 하단을 이탈하지 않죠. 그래서 흰색 밴드가 답이에요. 제가 몰빵하는. 자, 또 볼까요? 성우하이텍. 1차 상승이 여기서 나왔죠. 흰색 밴드 닿았죠? 하단 안 깨져.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몰빵 구간 여기에요. 그러면 이날 14% 급등했네요. 만약 어저께 했다면 흰색 밴드 들어왔죠. 하단 안 깨져. 흰색 밴드 하단 안 깨져. 그리고 5% 나왔죠. 제가 좋아하는 몰빵 구간. 근데 이날보다는 이날 제가 좋아한다. 여기 오면. 다음 IS 동서 1차 상승 나왔죠. 불기둥 뿜었죠. 그 다음에 흰색 밴드 나왔죠. 여기서 여기 뭐 못해도 한 2% 수익은 내겠네요. 하나는 안 깨져. 현대두산 인프라코 마찬가지. 여기서 불기둥 나왔죠. 그리고 흰색 밴드 들어오고 나서 하단 안 깨져. 뭐 한 1% 정도 몰빵해서 1% 수익 나겠네요. 키스트 불기둥 나왔죠. 전일. 그 다음에 흰색 밴드 들어왔는데 하단 안 깨져. 하단 안 깨져. 여기서 여기까지 못해도 한 4%, 4.5% 수익 나갔겠네요. 세비캔. 여기서 보면 이게 수렴 뒤에 1차 상승이 그 전전날 나왔죠. 그제. 그러고 나서 흰색 밴드 안 깨져. 하단 안 깨져. 흰색 밴드에서 몰빵했으면 한 14% 수익권이죠. 유니온 히토류 금요일에 상한가 갔던 히토류 대장. 자, 여기서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흰색 밴드 깨져. 깨는 종목 안 해요. 저는 깨는 종목. 이 같은 검색식 9개가 있어도 깨는 종목은 안 해요. 안 깰 종목 하는 거죠. 안 깨는 종목. 몰빵도 미래나노텍. 자, 1차 상승이 여기서 나왔네요. 1차 상승이 여기 수렴이 여기서 1차 상승 나왔죠. 흰색 밴드 들어왔죠. 하단 안 깨죠. 여기서 했으면 5% 수익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18% 급등 나왔네요. 또 그러니까 여기는 늦었죠. 파동상 1파 2파 나오고 나서 나오니까 2파 때에는 이게 별로 변동성이 없다. 그리고 이격을 줄이러 가는 파동이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1차 상승 눌림목 때 제일 몰빵을 좋아해요. 저는 제일 거기가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같은 히토류 관련주인데 유니온이 당일날 금요일날 대장이었죠.
대장이 비실거리면 후발주는 더 비실거리죠. 그러니까는 이 중에 매매를 안 해도 되는 거는 후발주죠, 후발주. 그러면 검색식에서 이게 지워버리면, 후발주를 지워버리면 8종목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내일도 불기둥에 또 뜰 거예요. 한 7, 8개가 뜰 거예요, 최소. 그러면 그 중에 흰색 밴드 깨는 애들 빼고, 후발주 빼고, 같은 테마라면 후발주 빼고 하면은 그 중에 압축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몰빵자리 노리는 거죠. 이 흰색 밴드에서. 흰색 밴드에서 노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재수없는 신호 뜨죠. 재수없는 신호, 여기. 이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된다, 아예. 하루 종일 분봉상 질질질질 흘러내린다. 어때요? 복습이 되시죠, 이제 여러분들. 제 채널 계속 구독해 주시니까 하나씩 보이시죠? 왜 재수없는 신호라고 하는지. 이게 주식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 한 가지만 파헤치면 몰빵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비단 어제 하루의 검색식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떴을지.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은 1차 상승이 어때요? 이렇게 수렴하다가 1차 상승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 밴드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밴드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흰색 밴드 들어오죠? 하단 안 깨죠. 그러고 나서 한 8%? 8.9% 나왔겠네요. 9% 급등 나왔네요. 여기서 했으면 또 5%. 코스모학이 올해 굉장한 활약을 펼칠 거라고 봐요. 이미 지금도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제주은행. 자, 수렴 뒤에 1차 상승 여기서 나오죠. 1차 상승 뒤에 여기 흰색 밴드 오지게 않았네요. 이거는. 그 다음 날도 흰색 밴드 살짝 닿았네요. 여기. 살짝. 그리고 어제 또 흰색 밴드 살짝 오고 또 한 17% 급등 나오고. 흰색 밴드가 되게 중요하다. 몰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은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드리니까 이거 좀 차트를 가리니까 좀 치워놓고 한 종목씩 볼게요. 자, 여기서 1차 상승 하면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그럼 흰색 밴드 하단 안 깨죠? 그 다음날 이제 나왔네요. 컴투스 홀딩스. 1차 상승이 여기서 나왔죠? 흰색 밴드 하단 깨죠? 이런 거 안 해요. 흰색 밴드 이런 거 깨는 거는. 저만의 원칙이에요. 이 매매 할 때. 의미 있는 1차 상승 양봉이 나온 다음날 놀림목 매매를 할 때 흰색 밴드 깨는 건 저는 안 한다.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5% 정도 수익이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이 중에 같은 검색식 내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 종목은 지금 보면 어디가 1파 상승인지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1파 상승이거든요. 여기가 1파 상승. 흰색 밴드 들어왔죠. 하단 안 깨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 갔죠. 이제 컴투스 마찬가지. 컴투스 홀딩스가 더 강한 종목이니까 할 거면 컴투스 홀딩스를 하고 이 종목은 검색식에서 삭제를 하죠. 왜? 그 전달 더 강하게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같은 테마나 같은 업종이나 뭐 같은 계열사나 이러면은 그 중에 강한 거 하나만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종목을 굳이 다 할 필요 없다. 후성. 여기 1차 상승 나왔고 흰색 밴드 깨죠? 깨는 거 아니에요. 깨는 거. T3. 1차 상승 나왔죠? 흰색 밴드. 여기 하단을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여기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장마치고 시간에 4% 오를 때 여기서 몰빵할까? 그거 이제 영상에서 그 말씀 드렸었죠. 1차 상승 눌림목이 핵심이다. 흰색 밴드에서 했으면 한 4% 수익은 나왔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 밴드는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흰색 밴드의 상단은 전일 종가를 의미해요. 흰색 밴드의 상단은 전일 종가. 전일 종가니까 여기 흰색 밴드 상단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흰색 밴드 상단은 하루 종일 변하지가 않겠죠. 뭐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따로 오르거나 하는 보조지표가 아니라
그냥 전일 종가예요. 그러면 흰색 밴드 하단은 뭘까요? 바로 전일 종가에서 마이너스 2.5% 구간. 근데 또 알고 나니까 또 되게 별거 없네. 하실 수 있죠. 별거 없네 하실 수 있죠. 근데 되게 잘 먹혀 들어가요. 되게 잘 먹혀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라인에서 밴드 벗어나는 애들 몰빵 안 하고, 이 안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눌림 횡보하는 애들, 거기서 차트 분석하고 재료 보고, 그래서 여기서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검색식에 만약에 10종목이 떴다, 아침에. 그러면 그 중에 뭐 같은 테마인 거 삭제하고, 그러면 추릴 거 추리고, 2파, 3파 이상인 애들 또 빼고, 그러면 남는 게 몇 종목 안 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장중 흐름을 봐야죠. 그러면서 밴드를 이탈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밴드 내에서 견조하게 눌림을 형성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일단 이 밴드를 안 깨는 범위 내에 있는 종목 중에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요. 차트 우측을 누르시고, 수식 관리자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는데 일목균형표가 들어가셔야 돼요. 일목균형표. 그래서 뭐 눌림목 한 다음에 일목균형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일목균형표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지표명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수식 4로 누르세요. 수식 4. 그 다음에 여기서 전일 종가 수식 5에 마이너스 2.5를 누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식 로직은 어떻게 되냐면 수식 4에는 프리데이 클로즈 전일 종가를 의미하는 거죠. 프리데이 클로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수식 5에는 프리데이 클로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0.97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0.975를 전일 종가에 곱하면, 그러고 나서 라인 설정에 뭐 흰색으로 칠하고 싶다, 그 구간을. 그러면 흰색,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노란색을 하시고, 스케일의 가격을 누르시는 거예요. 가격. 그리고 수식 검증을 누르시고 이상이 없다 하면 작업 저장, 닫기. 3초 있다가 이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자 지표 누르신 다음에 만드신 눌림목, 일목균형표가 있으면 그 맨 밑에 있는 거를 누르시면 이제 저와 같이 이 3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봉에 세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 하나, 상승 1파가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둘, 다음날 흰색 밴드 내에서 밴드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몰빵한다. 올라타면 분할 매도한다. 끝.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